안녕하십니까. 정말 이 마지막 그 동영상은 그 찍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도 제목을 안 알려주고, 제목이 그때 당시랑은 좀 바뀌었지만 이거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마지막 강의를 생각한 거는 제가 동영상을 이 처음 찍을 때였어요. 분담금 팩트 체크할 때. 분담금 처음 그걸 이주 땡땡 분의 아주 악의적인 의도적인 계산법을 확인하고 나서 그날 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촬영한 다음에도 계속 이건 엄청난 에, 일이다, 사기 사건이다라는 생각에, 자, 그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왜 그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는가? 그 며칠 전에 제가 그 36명 있는 방에 댓글을 본격적으로 막 달기 시작한 이 전날 저녁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전쟁을 해야 되겠다. 아내에게도 선포를 했습니다. 막 우려하고 염려하고 막 반대를 했지만 나를 꺾을 수 없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쪽 방에서 막 복사해서 막 붙여넣기 막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이 영상은 주민들이 가로주택 15층 혹은 10층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 10층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신다는 전제하에 제작한 거예요. 지주택은 배제한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정말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지주택은 배제한 가운데, 가로주택을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주땡땡님이 반대하는 분들의 대장인 듯 싶은데 지주택을 목표한다는 증거는 없고 심증만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심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걸 하면서. 그러나 그분이 과연 주민의 염원이 가능성이 적지만 저는 가능성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15층을 지지하고 원하시는 분인지 그의 언행을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합리적 추론이 나오더군요. 합리적 추론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나는 나이 들고 다 귀찮아, 또 혹은 분담금 없어, 그래서 나는 뭐 찬성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어느 재건축을 하거나 발생할 수 있고 뭐 납득이 갑니다.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주땡땡분, 소위 그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비상대책위, 비대위, 아주 멋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 지금 가로주택 하는 거는 이렇게 봐요. A부터 Z까지 모두 비리덩어리예요. 모두 비리덩어리. 모든 게 비리야, 모든 게. 저도 뭐 결탁된 세력이고 뭐 모두가 비리야, 모두. 대장동 화천대유와 똑같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는 거의 돈이나 많지, 그죠? 그러니까 비리의 온상이야. 우리 저기 오금동 35번지는 거기 임원이나 뭐 추진위원이나 뭐 모두가 저 포함 대다수의 9개 동 주민들, 바보인가요? 당신들 비대위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팩트 체크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주 땡땡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반박했던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하면서 이 사람의 의도가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정리입니다. 이 하나하나 건들을 모두 다시 팩트 체크할 건 아니에요. 팩트 체크할 건 아닙니다. 자,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코리아 UNC를 그렇게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라서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5급 초등학교, 학교가 아니라 학교네. 학교 4학년 사회문제 주관식 1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맞는 정답을 쓰시오. 1번 문제. 주관식이에요. 서술형.
무슨 동 35번지 일대에 무슨 주택 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다. 이렇게 놨어요. 이 동네니까. 뭐 낼 수 있는 문제겠네요. 그죠? 사회 선생님이. 자, 그래서 영이라는 학생이 이제 답을 했어요. 근데 이 영희 학생은 100점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근데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이 철수라는 놈은 영희랑 자기가 이제 1, 2등을 다투나 봐. 그래서 막 영희가 시험을 못 보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이에요. 이 놈은, 철수 놈은. 자, 그런데 영희가 답을 썼네?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 똑똑한 영희가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초.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썼어요. 안타깝게도 여기는 오금이라고 썼어요. 정답. 동그라미. 자, 근데 여기는 가로가 아니라 가로수라고 썼어요. 세상에. 요거 숫자만 뺐으면은 요거만 맞으면 100점 돼가지고 1등 하는 건데. 철수를 누르는 건데. 근데 철수는 요거를 다 틀렸네? 요걸, 여기다 방이동 이렇게 한 거야. 요거 여기 관심이 없어서. 다 틀렸어. 얘는 요거는 맞고, 요거 틀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부분 점수를 줄 거냐? 하나 틀리면 틀린 거로 할 거냐? 부분 점수를 줄 거냐? 응? 아니면 다 맞게 줄 거냐? 다 틀리게 줄 거냐? 여튼 다 맞는 건 틀린 건 얘기고, 부분 점수라도 주길 영희는 원하겠죠. 나 100점 맞아서 부모님 기쁘게 해야 돼. 제발 선생님, 저 좀 맞게 해주세요. 제가 원래요, 가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가로수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 실수로 수를 쓰게 된 거예요. 선생님, 응? 막 애를 쓰겠죠. 찾아가서 또 교무실 쫓아가서 선생님 이거 되는 거잖아요.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안달하겠죠. 마치 제가 그 구청 가가지고 이거 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응?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 안 해줘요. 15층 된다고 막 이러겠죠. 절대 얘기 안 하는데, 그죠? 자, 보겠습니다. 정말 주땡땡 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15층을 원한다면 15층이 가능할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찾겠죠. 구청에서도 저처럼 15층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묻겠죠. 제가 가면 되죠? 가능하죠? 이렇게 묻겠죠. 근데 주땡땡은 안 되죠?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영희는 되죠? 이렇게 묻겠죠. 영희는. 철수, 시기심, 질투심 많은, 얘가 틀렸으면 하길 바라는. 안 되죠? 선생님, 안 되잖아요. 가로수 틀렸잖아요. 이렇게 하겠죠. 어떤 여자가 좋으면요, 콩깍지 씌우면 단점도 장점처럼 보이는 겁니다. 싫으면 단점만 찾는 거고요. 그죠? 근데 우리 철수는 뭐야? 영희에 계속 단점만 찾겠죠. 꼬투리 잡아서. 그죠? 과연 우리 주땡땡 분은, 또 거기 비례이라고 돼 있는 분들은 영희일까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이거를 바라는, 가로수가 틀렸지만 맞길 바라는 그런 마음일까요? 철수 마음일까요? 한번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말한 거, 글 쓴 것들을 보면 그 의도가 다 묻어나죠. 그죠? 오랜 기간 동안이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요쪽 화면이 뭐냐면 팩트체크 내용, 아까 보여줬던 10가지예요. 그런데 요 1, 2, 3번이 그 분담금 계산법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같이 제가 이쪽에서 묶어놨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수 계산법과 순수히 이게 15층이 가능하냐, 10층이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산수 계산법과 이상한, 여러분 듣지도 못한 보정 계산법이라는 걸,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 써가면서 수익금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에 고민하고 왜 이렇게 계산했을까, 이걸 알아내고서 밤을 샜어요.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까지 생각해낸다는 거는 저희가 있다, 악한 의도가 있다, 이거는 보통 세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영상 제작할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거에 대한 해명 자료를 계속 안 줘서
이 땡땡분이라는 분이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땡땡이 엊그저께인가는 제가 무슨 자료를 줬죠? 그러길래 제가 뭐 캡처한 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 땡땡님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저기 뭐야 편인데 저한테 이런 자료를 넘겨주게 된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봐보시면 우리가 이제 15층이 될 수 있는 이 세 개 중에서 하나의 조건이 되면은 되는 건데, 다 X표. 저라면 뭐 동그라미, 뭐 세우 표시, 아니면 뭐 이거 동그라미, 이거 세우 표시, 막 이랬을 거예요. 왜냐면 희망하는 사람이니까 0이니까 저는 0이에요. 전 철수가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서 준 게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전체 보여드리는 거요. 전체 보여드리는 거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 이건 뭐 운영비 얘기한 거고요. 여기도 볼까요? 보세요. 소송법. 그러니까 매도 청구 당하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매도 청구 당하면 진짜 헐값에 팔고요. 쫓겨납니다, 여러분. 막 이런 얘기한 거예요. 매도 청구하면. 그렇죠? 그 반대하시는 그 소수 사람들이 계속 반대해. 그러면 매도 청구 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더라도 그 조합은 설립을 찬성해라. 그래야지 매매가 되고 이제 시세가 오르고서 오른 값으로 팔고 나간다. 응? 응? 그게 맞죠, 그죠? 응? 그죠? 뭐 그 감정평가 4억 5천에 팔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죠? 매도 청구 당하면서. 하여튼 뭐 그때 매도 청구되는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운영비, 예비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시끄러웠어요. 이것도. 근데 제가 이거 팩트 체크했습니다. LH 그 아주 또 좋아하는 LH와 비교하면서 그랬더니 이 얘기 싹 들어갔습니다. 여기 싹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논란이 됐던 그 화면이고요. 하여튼 그리고 뭐 이건 뭐 또 뭐 했는데 이건 뭐 저 평균 가격이니까 제가 다루지도 않겠습니다. 평균 가격은 의미 없는 얘기니까 평균 가격을 자꾸 갖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저한테 주면서 그 뭐라고 한 거냐면 요거 평균 권리가로 하는 거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평균 가격 갖고 역산하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 한 거냐면 여기 다시 전체 팩트 체크할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15층 기준으로 했으니까 10층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을 깎아야 된다. 여기서 3분의 1 깎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평균 권리가액이 4억 2천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뭐 이것도 평균 가격인데 지분 대비 뭐 우리는 11밖에 안 되니까 14.40이 평균 대지 지분인데 이게 아니라 5억이 아니라 4억 2천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비례율이 142.16인데 101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1.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요거 잘못된 거거든요. 15층에서 줄였다고 그래서 10층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3분의 1 깎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리고 그 요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10층으로 심의를 올렸는데 13층으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층수는 제한하지만 용적률은 뭐 인정 그대로 하라고 한다든지 저희 그 설계사분도 10층으로 하더라도 지금 거의 그 유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에서는 세대를. 그런데 3분의 1 깎은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정계산법이라는 거. 근데 어디에도 보정계산법은 없어요. 어디에도 보정계산법 없어요. 그리고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비례율이 140%라고 했어요. 코리아 UNC가. 근데 자기네는 101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저도요. 다른 분들도요. 김관사님도 그렇고 변총무님도 그렇고요. 높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예?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역세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되게 또 우리가 5구 사이즈가 주변에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어. 그러면 또 이만큼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여튼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높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면 코리아 UNC 했냐? 아니 코리아 UNC는 정식 설비업체도 아니고요. 이거는 나중에 또 합니다. 단지 세대수를 이렇게 해달라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송파에서도 서울에서 전체 11대 송파에서 6군데
가로주택 사업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목도 좋고 여러 가지 사이즈도 좋고 모양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 당신 아들 저기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142% 보면 어우 좋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처음에 기뻐하고 그리 되길 희망하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 노력하는 거는. 자 그럼 봐보면 101%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 4억 5천으로 보자 만약에. 근데 101이에요. 비례율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만큼 우리가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권리가를 곱하면요. 4억 5천이 원래 감정평가액인데 4억 5천 450만 원, 450만 원 플러스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조합 설립하기 전에도 이제 조합 설립한다고 막 그러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호가가 6억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140%를 곱하면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호가는 이렇지만 실제는 아니야. 그래요. 저도 이렇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는 이쪽에서 낸 자료들은 대략적인 걸 낸 거예요. 대략적인 거. 아니 이게 더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게 타당성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정밀하게 뭐 감정평가를 받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감정평가를 우리가 돈도 안 냈는데 조합도 설립 안 됐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어느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느 게. 이건 좀 약간 부풀려 있다 하더라도 뭐 그 평당 분양가를 여기는 높였다고 왜 그러냐 막 이러지만, 아니 평당 3,500 잡았는데 그래요. 딴 데랑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W역세권이고 조용하고 학교도 가깝고 그리고 5구형이 희소성이 있어.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두 가지 주상준 씨가 얘기한 거랑 그죠? 이거랑 어느 쪽이 그래도 더 가까워요? 권리가액을 비를 사업성을 더하면 이게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저는 여하튼간에 보정계산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아까 매도성 얘기고 뭐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사람 얘기로는 뭐 여기서 보여드릴까? 뭐 이런 거예요. 위에 있구나. 뭐예요? 근거로 제시한 게 뭐 임대주택 못 짓는다. 10층으로 하면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 분양. 이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냥. 그래서 총 세대수가 지금 104세대인데 10층 건물을 져도 130세대밖에 못 짓는다. 말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제가 계속 요구했어요. 계산식을 달라. 그랬더니 준 게 이거예요. 비례율에서 200을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또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데보다 평당 가격이 뭐 더 비싸게 돼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구하는 여기서 어디 갔어요? 여기서 이 사기친 계산법 있죠? 이거 두 가지. 나는 산수를 말하는 거예요. 산수를.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지금 그 비대위, 소위 그 반대파에 같이 계신 분들 있죠? 이거 보세요. 여기에 그 보정계산법이라든지, 그 15층 안 되니까 10층 해야 되니까 3분의 1 빼야 된다는 게 설명이 있습니까? 이걸 주고서, 이거는 여기 했던 거를 글로 푼 거예요, 그냥. 글로. 아니, 같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 보세요. 여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산법에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수. 보정이라는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아마 저는 사실 이 배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는. 교묘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되게 흥분했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4억이야 막.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이 어떤 아는 분은 이 얘기 듣고 와서 확 넘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확 넘어간 거 이 얘기 듣고서. 참나 어이없어서. 그래서 어디도 없어요. 자, 그와 같은 데 계신 뭐 이땡땡이 분은 아니면 누구든 간에 설명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36번 방에서 다 보신 자료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주땡땡님은 영희인가요? 철수인가요? 이렇게 깎아서. 아니, 나는 이 수치를 보면, 이런 걸 보면, 아이고, 좋긴 좋은가 봐, 우리가. 여기가 뭐, 그래도 내가 그래도 뭐 잘 들어오긴 들어왔나 봐, 때 맞춰서. 응? 이렇게 생각하지. 그죠? 정상적인 지주라면 말이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분명하죠? 철수예요.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합 운영비, 아까 얘기했습니다. 조합 운영비. 그것도 보세요. 조합 운영비. 지금 이런 정도까지 자료를 만들고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기저기 업체를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스캔 뜬 거죠? 그죠? 스캔 뜬 거요? 스캔 떠서 뭐 이렇게 막 한 겁니다. 전에 강의에서 스캔을 누가 떠달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아마 이쪽 자료들을 다. 근데 어디 갔어? 딴 얘기 동기하다 보니까. 제 의혹입니다. 의혹. 어디 갔어? 있죠. 운영비 뭐 이렇게 된다. 뭐 예비 된다. 운영비가 지금 코리아 UNC 거를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른 업체도 있는데 왜 코리아 UNC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코리아 UNC는 우리가 가장 사업성이 돈이 많이 벌리는 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세 업체 중에 LH, 그죠? EICM 중에서 제일 운영비가 많이 들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사업을 크게 하니까. 그죠?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타켓이 된 거예요. 그죠? 죄 없이 말이죠. 더 수익성 있는 큰 사업을 하는데. 근데 저한테 팩트 체크가 걸린 거죠. LH가 오히려 운영비가 더 크더라. LH는 총회비를 아예 따로 잡았더라. 그래서 봐보니 거기는 운영비 플러스 총회비까지 하니까 LH가 6억 6, 7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이후로는 비난 댓글이 싹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분담금 얘기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주땡땡과 지시금 몇 분 외에는 이제 없어요, 거의. 근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도 만나봤어요. 근데 여전히 그 분담금 4억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모르는 분이죠. 주땡땡을 아는데도 속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추진인 주민 전체 동의 없이 정말 몇 사람만이 모여 구성되었는가. 제가 이거는 수차례 사과를 드렸어요. 저희 실수로 논란이 커지니까 제가 그랬더니 실수라고 그랬더니 고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요 동기가 필요합니다. 동기가. 제가 뭐 임원입니까? 뭡니까? 저 동기가 없어요. 근데요 이 비대위 이 분들은 여기서 저도 실수를 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때 당시 처음 화면 올렸을 때에 대문 첫 화면에 도장이 이렇게 좀 그래도 다른 분들은 제대로 안 보였고요. 막 겹쳐져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 그래도 크게 고정돼서 보여서 그분한테는 제가 죄송함을 문자로도 드리고 수차례 표현을 했습니다. 여튼간에 제가 잘못한 건 입이 10개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전체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건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반대 세력들이 정체가 드러나는 커밍아웃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은 자기네가 동의 안 했다라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저지하는 데에 최초가 뭐냐면 지금 정비업체 선정하기 위한 추진위를 무력화시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무력화시키는 거의 단초는 주민 동의가 없이 하시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주민 동의 없었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저도 되게 당황했죠, 그날. 근데 제가 이제 그날은 당황했지만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바로 제가 표현을 못했지만 이거는 전화위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입은 다물고 있었지만 제가 이제 일을 저질렀으니까 하여튼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그 동의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전체 폐기가 아닌 경우 여전히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동의를 했던 것만 파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집은 동의를 했는데 왜 내가 동의한 거를 자기네가 파갑니까? 어? 자 보세요. 개인 정보는 합의 용도로 합의 기간 중에 보관 가능하면 유엔은 폐기해야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추진위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됐는데 그걸 없애면 또 비리라고 하겠죠. 정노예님 같이 찬성하신 몇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 상대로 새롭게 용도를 밝힌 후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불법입니다. 자기가 뭐 헌법재판소예요. 또한 추진위원 정의원님이 이를 막을 경우 마찬가지로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와, 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분을 막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주도해요. 주도. 그리고 이 주땡땡 부분은요, 애당초 동의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도장이 노출도 안 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다 준다 했다가 동의서를. 그러니까 아마 김 땡땡 그 반장님이 겁나서 뭐 그랬나 봐요. 상의 후 고자세로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진 않겠다. 해당 행위는 신고 대상으로 범칙급 부과 사항입니다. 만일 추진위원 누구라도 전체 폐기 요구에 반대할 경우 간단히 경찰 부로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 무섭습니다. 나동 김성기 반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법적 책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해자 주민들은 녹취나 증거를 남겨서 본인 것만 가져라고 는 말도 안 되는 주장 시에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노출은 다 된 상태입니다.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 반장문이 거절하신다면 녹취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뭐 해당에 찬성하는 분들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거절의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반장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그동안 살면서 서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옆에 분이랑도 잘도 보내시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참 봉사해 주신 분이고 감사하고. 근데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또 저녁에 몇 분 여자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신고한다고 막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시끄럽게. 저녁에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이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이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주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입장이 중도이신 분도 있고 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특이하게 대문에 걸리신 분은 제가 뭐 입이 열려서 할 말 없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저한테 제가 죄송을 갖고 있지만 뭐 언급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치열하게, 영희일까요? 철수일까요? 철수 같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물어봅니다. 임원진은 믿을 만한가? 뭐 20년 전에 10만 원, 10년 전에 20만 원인 거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뭐 그 자료가 없어서 뭐 해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아까 뭐 100페이지 넘는 거를 정부협체 자료 스캔 떠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 했죠, 그죠? 뭐 그리고 또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어요. 일요일 날 설명회를 촬영하신 분에게 좀 빨리 좀 할 수 없겠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기다릴 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뭐냐면 10년 전 일인데, 그죠? 이것들이 걸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재산적 이익을 그래도 크게 줄 수 있는 가로주택을 반대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20만 원 냈는데 살짝 못 받았다 하더라도, 뭐 그래, 뭐 오래된 일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일한 건데 그냥 뭐 식사도 대접 못 해드리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일로 불만을 갖고서 그런 걸 반대하고 사람들을 의심한다. 정상적이지 않죠. 응? 정상적이지 않죠. 15층은 과연 가능한가? 응? 임원진과 춘희가 사기친 거 아닌가?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이 250m 가능하냐, 뭐 이거 있죠? 이거로 저한테 주장하려고 뭐 개발한 승강장의 출발도 역세권, 이 기사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전에 팩트체크 했는데, 지금 팩트체크가 아니에요. 이 기사는 꼼꼼히 보시면요,
의도가 다른 거예요. 의도가. 그것도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도가 다른 기사를 갖고서 함정 이러면서 그 추종 세력들을 또 뭐 그냥 그렇구나. 우리 대장님께서 오르신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따라오는 거죠. 계속 제가 계속 반론을 제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을 비대위 같이 하시는 분들 다 제가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이거 그때 주상수 씨가 올려준 거예요. 볼까요? 용어 설명. 승강장 중심. 중심?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중심이 되면 나는 가로수 쓴 거 틀려지는데 100점 못 맞는데. 일단 짜증나네. 이거 보면서 전 짜증나했죠. 중심 반경?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올려줬어요. 이거를 같이 올려줄 땐 제가 기뻤어요. 왜냐? 보세요. 승강장 원래 우리 이제 최근에 나온 새로 조항이 뭐냐면 승강장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로부터 250m. 경계라는 건 다 아시겠죠? 경계. 그러면 이걸 보니까 여러분 경계는 이 테두리잖아요. 이 테두리 중심은 여기고 경계로부터 이건 이제 역세권이라 350m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요거는 아까 그 기사 있죠? 그 기사의 의도는 이거예요. 승강장은 여기인데 여기는 출입구예요.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멀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재지 않고 여기서부터 재줘야 된다. 여기서부터 재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350m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옛날 게 아니라 이건 작년 중후반 최근의 자료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서 이거 내가 지금 알아본 거랑 똑같은데 좋아했죠. 그래서 내가 바로 답글을 이거 내가 원하는 자료인데요. 이거 맞잖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또 올린 거예요. 사업 시행 방법.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가운데 붙어 있죠. 250m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저한테. 저기 거기 저기 같이 따르시는 분들 제가 없는 거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없는 거 얘기 안 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기 다 캡처한 거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당하게 뭐라고 했냐면 어디였지? 이래. 서울시가 2016년 발간한 알기순 도시계획 용어집 내용입니다. 이젠 그것도 가짜라 막무가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제가 요거 제가 원하는 요거 있죠. 요런 거. 요걸 복사 떠가지고 여기 이러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집 2016년 중심. 그래서 제가 잘 걸렸네. 제가 이걸 올린 거예요. 8년부터 쭉 있어요. 이렇게 바뀐 것들이. 20년 10월이죠. 20년 10월. 역세권 개발하기 위해서 250m 했는데 350m로 늘려야 된다. 뭐 어디는 500m 아까 보여준 그 기사가 그런 얘기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그 기사의 취지가 보세요. 취지가 이거 한번 지난번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 역세권 250m를 정하면 집을 지을 수 없는 면적이 200m 안쪽이라는 얘기. 왜 200m 안쪽이 되냐면 출입구에서 하면